강철 수비만으로는 골이 터지지가 않는다. 이강인의 낮고 빠르고 유연한 드리블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또한 그렇다. 역습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네 번째 이식도 그렇죠. 이 부부처럼 하면 총선 이긴다. 네, 오늘 그 썸네일에 톱 제목을 제가 이쪽으로 했는데요. 오늘 갖고 온 칼럼 내용입니다. 네, 칼럼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다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인 거 말씀드렸죠. 네, 항상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그런 칼럼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조선 칼럼인데요. 조선의 김윤덕 선임기자 김윤덕 칼럼입니다.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법, 이 부부처럼 하면 이긴다. 요거를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짧게 이 부부처럼 하면 총선에 이긴다 하는 얘기로 제가 이렇게 살짝 바꿨는데요. 예, 칼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메리칸 팩토리는 미국 자동차 회사 GM의 폐쇄된 공장을 인수한 중국 기업 푸야오, 예, 기업 이름입니다. 푸야오가 2,000명의 미국 노동자들과 원팀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다.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다큐 소개를 했네요. 2020년 아카데미 수상작인데 기업주는 악, 노동자는 선으로 그리길 좋아하는 한국 영화 풍토에선 나오기 힘든 작품이다. 노사 어느 편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GM의 절반으로 깎인 임금,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분노만큼 기업주의 고뇌도 담았다. 초등학력이 전부지만 세계적인 자동차용 유리 제조업체를 일군 차오 회장은 노조를 반대하는 자신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렇게 묻는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공장을 내가 세웠다. 내가 평화를 앗아가고 환경을 파괴한 걸까? 내가 사회에 공헌한 사람인지 범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다. 일자리다. 그렇지 않은가? 이 다큐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만들었다. 2017년 백악관을 떠난 이들은 시골에 파묻혀 잊혀지기나 후임 대통령 비난하기에 몰두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으로 진로를 정했다. 장애는 없다. 우리의 위대한 국립공원. 우리가 온종일 하는 바로 그것 등 발표한 작품만 10편이 넘는다.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가 최근에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전파를 한다는 거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메시지가 한결같다. 전쟁과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로 혼돈에 빠진 세상에서 혐오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함께 살아갈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그때문인지 오바마 부부의 인기는 퇴임 후에도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대선 후보로 끊임없이 호출되는 미셸 오바마의 행보는 더욱 강렬하다. 지금 그 부인, 오바마는 이미 대통령을 한 번 했고 그 부인 미셸 오바마도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투어, 팟캐스트 등을 통해 젊은이들의 멘토로 활약하는 그녀는 가난한 형편에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멕시코계 여고생들에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굴곡의 삶이 내가 가진 진짜의 힘이다 라고 응원하고 아리조나 원주민 청년들에겐 어떤 상황에도 학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삶과 성취로 널 증명해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격려하는 장면도 나온다. 만나는 모든 이의 얼굴에 웃음꽃, 눈물꽃을 피우는 이 부부를 보면서 대중의 마음을 얻는 진짜 비결이 뭘까 생각했다.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데다 달변이 길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정치인은 차고 넘친다. 진짜 비결은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겸손, 정확히는 겸손해 보이는 태도에 있다. 오바마는 고공에 매달려 자유의 여신상 횃불을 닦는 인부들처럼 대통령이란 자리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을 했다고 그의 회고록에 썼다. 미셸은 부인이죠. 미셸은 백악관 직원들의 시중을 마다하고 두 딸의 방을 스스로 치우게 했다. 그들 역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에 시달리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는 이슬람 교도의 동성애자라는 공격을 받았고
부인 미셸은 남편과 주먹 인사를 하는 성난 흑인 여자로 묘사가 됐다. 그런데 두 사람은 자신을 혐오하는 국민도 끌어안아야 분열을 막고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오바마 재임 동안 백악관이 국민의 집, 즉 피플스 하우스로 칭송받은 이유였다.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화이트 하우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피플스 하우스, 즉 국민의 집이라고 얘기를 한 거에 그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으로 이정한 대통령실 이름을 국민의 집으로 명명하고 싶어 했다. 국민의 집은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이다. 누구도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독식하는 사람도 천대받는 사람도 없는 집. 다분히 이상적이지만 윤 대통령 또한 이런 국가를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권 2년 차에 임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 윤 대통령의 태도를 아주 직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태도의 차이는 사소하지만 결과의 차이는 거대하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롤 모델로 삼은 윈스턴 처칠이 한 것이다. 무너진 안보와 외교를 재정비하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했던 집권 초기엔 불도저처럼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지만 중산층도 우유 한 통 집어들기 겁날 만큼 고물가가 민생을 강타한 시기엔 겸손과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개혁은 시작도 못했는데 검찰 독재라는 선동이 선거판을 흔들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오만과 불통의 오명도 대통령 스스로 걷어내야 한다. 사과하고 책임지길 두려워하면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 축구 대표팀 A매치를 보다가 김민재에게 매료가 됐다. 그 철벽 가슴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더라도 영광이익이겠다 싶었다. 그러나 강철 수비만으로는 골이 터지지 않는다. 이강인의 낮고 빠르고 유연한 드리블이 필요하다. 대통령도 그렇다. 아직 역습의 기회는 남아있다.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마지막 단락만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대표팀의 A매치를 보다가 김민재에게 매료가 됐다. 그 철벽 가슴에 부딪혀 내 머리가 깨지더라도 영광이겠다 싶었다. 글쎄 어떤 장면을 보고 그랬는지 저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강철 수비만으로는 골이 터지지가 않는다. 이강인의 낮고 빠르고 유연한 드리블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또한 그렇다. 역습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어제 소개한 것과 지금 소개한 거에 다 맥이 통하죠. 대통령의 자세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눈높이, 국민들의 눈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그 눈높이가 과연 인사할 때 어떤 걸 중시하는지 그런 것을 캐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방송 힘내세요. 우파 방송 응원합니다. 충성하면서 돕고다이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김건희 여사님이 이 기사 내용을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생각이 많아지네요. 우리 보리수님. 김건희 여사가 이 기사 내용 그러니까 뭡니까?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이 국민들이 그 미셸을 지금 다시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하길 바란다라는 말씀이 보리수님의 핵심 내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 박사 꼭 총선 승리하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세요. 우리 소바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바나님. 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려는 오바마 부인의 겸손과 지혜로움이 눈에 선하게 상상됩니다. 국회에 앉아있는 분들의 10%만이라도 이런 참다운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지금과는 많이 다를 텐데요. 네, 그렇군요. 루카님도 또 말씀을 또 이어가 주셨습니다. 네 번째 이슈, 이 부부처럼 하면 총선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논평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